전세값이면 새 아파트 산다. 과천 반값 아파트 청약 수백 대 1 불보듯 하다. 지정타 2,403만원에 분양 최고. 3년 기다렸다. 청약 광풍 분다. 최대 8억 시세 차익. 이런 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이거 시세 차익이라고 볼 수 없죠. 전매 제한이 몇 년인데 최대 시세 차익 8억이란 건 지금 기준이죠. 시세 차익이 아니죠. 8억이나 거품 거쳐진 가격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과천시는 어떠냐? 인구는 갑자기 8%나 늘었죠. 어디서? 서초, 관악, 동작, 특히 안양, 수원 이런 데서 많이 늘었다. 그리고 입주량은 지정타 들어오면서 이 정도 나타나긴 하는데 생각보다 입주량은 굉장히 적었다. 19년은 아예 없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인구가 늘어났을까요? 당연히 지정타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후에 3기 신도시까지 청약을 보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 인구 변화 어때요? 2009년까지는 뭐가 있었어요? 그 전에 과천에 막 청사도 이동하고 막 그런 게 있었었죠. 그러다가 그 청사도 세종으로 가고 뭐 여러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뒤로 쭉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다. 근데 언제 늘었어요? 2018년부터 인구가 늘더니 20년에 확 늘었다. 이때 지식정보타운 지정타죠. 지정타. 그리고 이때는 지정타 플러스 3기 신도시. 연령별로 어떻게 돼요? 10대 뭐 이런 데는 떨어지는데 30대가 특히 많이 늘었다는 게 핵심이죠. 과천에 엄청나게 많은 30대들이 들어올 만한 자족시설이 들어갔나요? 근데 왜 들어간 거예요? 이사 가는 거. 이거는 분양을 받는데 해당 지역 우선권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이것 때문에 거짓 전입 신고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서울 분양받기 위해서 고시원에 위장 전입해서 해당 지역 거주 우선권만 따고 있다. 그런 것처럼 다른 3기 신도시 들어오는 지역과는 다르게 과천에는 그 전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식정보타운이 들어오죠. 그걸 분양받기 위해서 들어온다. 특히 과천이 연한이 엄청나게 오래돼서 재건축 아파트가 됐든가 아니면 연한이 엄청 오래돼서 때려 부수고 신축을 지었든가 이러니까 많이 비싸진 건데 그냥 과천은 비싼데 지식정보타운은 저렴하게 나오니까 여기로 들어가자. 이런 심리가 생긴 거죠. 외면하기 하지만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 요것도 뭐 이렇게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이건데 요거를 굳이 단위로 끊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걸 뿐이죠. 지금 보면 어때요? 변동률 엄청나게 줄었죠. 매매 거래량도 마찬가지다. 일단은 외지인 매매 거래량 언제 많이 늘었어요? 6, 7월에 신고일 기준으로. 하지만 거래량을 봤을 때 7월에 계약일 기준으로 32개 거래됐는데 56개가 거래됐을 리는 없죠. 외지인이. 그러니까 이거 대부분이 언제 들어온 거다? 6월에 서울 방면부터 매수 심리가 폭증하면서 과천도 들어온 거죠. 집값 하나만 보면은 거의 강남 서초급이니까 매수 심리 살아났다 싶으면은 강남 상구처럼 과천 분당도 뛰는 거죠. 거래 현황 보면 어때요? 근데 다 그렇죠. 거래 떨어지고 가격 떨어지고 있다. 근데 호가는 이렇다. 여기도 거래 거의 절벽 수준이다. 재건축 단지들도 어때요? 오르다가 고점 찍고 거래량 줄고 가격 떨어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고점 찍고 요때 거래량 살짝 늘긴 해서 가격도 살짝 올랐지만 거래량 줄고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 다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상승폭 매매 가격 지수 산정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오르고는 있는데 사실상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게 맞죠. 입주권 어때요? 입주권 거래가 안 되고 있다. 이 가격인데 사겠어요? 저 가격이면 차라리 강남을 사지. 그런데 전세 가격 지수는 오르고 있죠. 특히 요때까지 많이 올랐다. 임대차 3법 뭐 이런 거랑 관련없이 요때 좀 많이 들어왔다가 좀 떨어지다가 임대차 3법도 얘기해서 또 띄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 했다가 요때까지는 좀 오르고 지금 다시 상승폭은 떨어지고 있다. 과천이 전세가가 오르는 이유는 뭐라고요? 지식정보타운 때문에 전세를 계속 유지하는 수요들과 여기에 3기 신도시 들어오기 위한 수요들까지 들어오는 거죠. 지식정보타운 분양 들어오고 있죠. 지식정보타운 정도면은 생활권이 이쪽이라서 실거주 하실 분들 정도는 괜찮은 가격이다. 제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지역 같은 경우는 괜찮죠. 그래서 어떻게 들어와요? S1, S4, S5 블록 들어오는데 해당 지역 거주 우선권으로 30%가 우선 배정되고 그 다음에 경기도 2년으로 20%, 그 다음에 수도권 거주자가 50% 배정이 된다. 그러니까 요 30% 우선 배정을 받기 위해서 과천에 사는 거죠. 왜냐하면 분양은 엄청나게 많은데 과천의 가구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 중에서 대부분은 아니지만 내 집 마련을 해서 거주하고 있는 실거주자까지 제외하게 되면은 거기 전세 중에서 내가 당첨되기 굉장히 좋겠네. 다른 지역보다 해당 지역 우선권으로 당첨률이 높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가니까 과천에 많이 들어간 거죠. 분양은 많은데 세대수는 적으니까
평당 2,400 해서 전용 84에 7억 후반 정도 예상되고 있고, 사실상 저는 과천도 이것도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노후로 보실 분들이나 뭐 들어오시는 건 괜찮겠죠. 그리고 뭐 지식정보타운에 자족시설 들어와서 여기에 이제 업무 하실 분들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지금 거품 낀 거에 비해서 전세 옮겨 다니고 힘들고 한데 막 강남이나 이런 데는 사지 말라고 하지만 여기서 이 정도는 그래도 살아볼 만하다. 꽤 떨어질 때까지 꽤 시일이 걸릴 테니까 저점보다는 조금 높은 가격이겠지만 그 기간까지 생각해보면 거주해볼 만하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2,400만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민간 분양인 만큼 실거주 의무가 없다. 사실 근데 의무 시켜야죠. 이거는 실거주 의무는 무조건 시켜야죠. 이건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는 해야 되죠. 하지만 실거주 의무는 없어도 전매 불가는 있다. 근데 지금 전세 내주고 다주택 할 만한 여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실수요들이 들어가는 게 좋다. 그렇다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요 매수의 지수가 왜 오르는 게 말이 안 되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죠. 국밥충이라고 아세요? 뭐 스테이크 도시락 같은 거 되게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다, 뭐 이 정도면 평타치냐 아니면 상타치냐. 평타치는 평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고, 상타치는 그거보다 상급인 것 같아요 이런 뜻이죠. 그때 한창 유행했었죠. 그러면서 이게 뭐 젊은 세대들한테 많이 돌아다니는 건데, 저거 사 처먹을 바에야 순대국밥 먹지 하면서 돼지국밥 순대국밥 5,000원 하는 거 시키면은 모락모락 연기 피어나오는 거에 양파에 풋고추에 된장에 마늘에 깍두기에 김치에 시원한 물까지 제공되는데 막 하면서 뜨끈한 국밥에 든든하게 먹고 다닐까 그러면서 인터넷상에 이런 것도 있었다. SDK 환율 6,000원 정도 하니까 예를 들어서 12,000원짜리 스테이크를 먹었다. 그 12,000원짜리를 왜 먹냐? 그거 먹을 바에야 뜨끈하고 든든한 순대국밥 2그릇 먹고 말지. 그래서 이 1스테이크는 화폐 단위로 12,000원이 아니라 이 SDK다. 이 SDK는 순댓국이죠. 이런 얘기가 인터넷에 나돌았다. 그랬을 때 지금 지정타 보면 어때요? 자, 과천시 4,676만원. 그럼 과천시 매매를 왜 하냐? 1매매면 평당 2,400 정도로 분양하니까 2분양인데, 야, 과천시 매매를 왜 하냐? 그거 살 바에야 튼튼하고 새것인 분양 2개 받고 말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심리 지수가 오르는 게 이해가 안 간다. 분양이 저렇게 많이 되고 추후에 입주가 많이 될 것이고, 지식정보타운 분양 끝났다, 입주 끝났다, 이제 공급 부족으로 오르겠지 할 때쯤엔 3기 신도시 들어올 건데 저걸 저 가격에 왜 사냐? 이게 되는 거죠. 공급이 들어오면 떨어질 걸 아니까 뭐라 그래요? 뭐 시민광장 돌려주겠다고 이행해라, 시민광장 돌려줘라 하면서 공공주택 4,000가구 발표되니까 집값 떨어졌다. 문제는 시민광장 이게 없어져서 반대를 하는 건지 아니면 공공주택이 발표돼서 반대를 하는 건지. 사실상 과천에는 녹지가 많죠. 시민광장을 없애서 하는 것보다는 공공주택이 들어오는 게 반대되는 거죠. 공급이 들어오게 되면은 집값 떨어지는 게 금방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과천은 사실 저기 뭐 병원이 있나요? 영화관은 확실히 없는 거 알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살기 좋고 좋은 동네다 뭐 이런 얘기로 포장을 하지만 사실상 거주 여건이 엄청나게 좋진 않죠. 그런데 희소성은 있죠. 강남에 가깝기도 하고 여기에 공급까지 들어온다고 하니까 가격 바로 떨어지는 거 나오죠. 근데 지금 다시 오른다? 마음이 든다는 건 이상한 거죠. 전세가 그래서 올랐다. 그런데 1년에서 2년 거주기간 늘기도 했고 3기 신도시 여러 군데 발표됐고 2년으로 늘었으면은 지식정보타운 들어가는 거 늦었으니까 전월세 거래량이 급격히 떨어지죠. 물론 여기에 임대차 3법도 들어가 있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재계약이 늘어난 점도 있다. 왜? 6, 7월까지는 그럭저럭 됐는데 그래도 갑자기 8월부터 뚝뚝 떨어지는 거 보면 재계약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새 아파트 입주 늘면서 과천 전세값 뚝 떨어졌다. 오른다 하는데 올 대로 하락하고 있죠. 최근에만 조금 오른 거다. 3기 신도시 우선 청약이랑 지식정보타운 그것 때문에 오른 거죠. 아파트 입주 언제 돼요? 12월에 입주되고 1월에 또 입주되고, 입주되면은 전세값이 더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전세가 상승도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죠. 자, 분양 계획 10월에 이렇게 분양이 남아있다. 이거 3개 한꺼번에 분양하고 12월에 또 이렇게 분양이 될 것이다.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분양이 너무 적지 않아요? 2,000 몇백 세대? 올해 내에. 과천은 2,000 몇백 세대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죠. 3기 신도시 중에서 제일 세대수가 적을까요? 그만큼 기존에 들어와 있던 세대수도 적으니까 이 정도만 넣어도 충분히 공급이 과잉될 수 있기 때문이죠.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도 있다. 지정타 외에. 그래서 청사 일부 지역의 청사 이전 계획 확정한 후에 본청약 일정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고, 그 전에 사전 청약 들어가겠다는 거죠. 과천지구 혹은 과천 신도시. 결론, 과천은 왜 비싸다? 재건축,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옆에 따라 오른다. 그 다음에 뭐 신축도
어느 정도 꽤 되죠. 이런 게 많다. 그리고 공급이 그동안 적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매매가, 전세가 결국 뭐 들어오면 떨어진다? 공급 들어오면 떨어진다. 그리고 공급 많이 남았죠. 과천 거주할 사람들 매매 이유 있나요? 과천에 지정타 들어오고 그 뒤에 3기 신도시 들어온다. 반값으로. 그렇다면은 과천 매매를 왜 하냐? 매매할 바에야 분양받고 말지. 절반 빌려서 매매할 바에야 분양받고 말지. 그렇다고 분양받기가 굉장히 힘드냐? 과천에 몰린 이유는 당해 지역 우선권을 받을 때 다른 지역보다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리고 공급은 다른 지역 못지않게 많이 있다. 그러니까 과천으로 전세가 많이 들어간 거죠. 왜 과천이 지금 교산한테 3기 신도시가 밀렸을까요? 교산이 더 많아서? 일단은 거주 여건만 보면은 차라리 하남이 낫죠. 안에 뭐 상권이나 교통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근데 과천은 희소성이 높고 재건축이 많아서 뭐가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이 많아서 비싸졌을 뿐이지, 사실상 과천이 그렇게 비쌀 이유는 없죠. 강남 서초만큼. 노후에 가기 좋다. 노후에 가기 좋은 데는 동쪽에도 많아요. 따라서 과천 이미 상승세 꺾였죠. 이미 전세, 매매 둘 다 상승세는 꺾였다. 그렇다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 것이냐, 요거는 딱 예측해보면 바로 나오겠죠.